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약 638만 명.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집에 있으면 좀 외롭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얼마나 그러면 아주 그건 좋은 거죠. 건강이 훼손되었을 때 옆에서 지켜줬으면 하고 하는 바람이죠. 이에 따라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 생긴 직업이 바로 요양보호사. 하지만 힘든 점이 많다고 한다. 요즘 저처럼 요양보호사를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답니다. 그런데 정작 요양보호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더라고요. 더 좋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이 처운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 제도가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박양순 씨의 입법 제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법 마련. 돌봄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국민 입법 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 살펴본다. 경력 7년의 요양보호사 박양순 씨. 그녀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길 때부터 활동해온 베테랑 요양보호사다. 요즘에는 낙상으로 몸이 불편한 90대 어르신 댁을 찾아뵙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전문 인력으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활동할 수 있다. 우선 어르신의 식사 준비부터 하는 박양순 씨. 소화도 안 되시고 또 잘 씹지도 못하시고 밥을 못 잡수시니까 죽으로도 밥 대신으로 잘 잡수세요. 매일매일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보호자와 상의해서 꼼꼼하게 식사와 간식을 준비한다는 박양순 씨. 영양에 신경 쓰는 것은 물론 식사를 돕는 것도 그녀의 몫인데, 어르신이 식성을 비롯해 성격, 생활 패턴을 파악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일이다. 식사하시고 또 이제 어머니 이제 빨래하고 또 어머니 이제 지금 이제 상태가 어떠신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침을 하신다든지 하면은 저 바로 보호자한테 말씀드려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 교감과 소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가장 큰 역할이다. 좋죠. 대화도 해주고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간다고만 하면 시간이 되면 공포심이 막 생기는 거야 나는. 이제는 모녀처럼 때론 친구처럼 지낸다는 두 사람. 박양순 씨는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어르신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는데, 하지만 모든 곳이 이런 것은 아니다. 맡으셨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시설로 가시게 되면 요양사는 정말 참 일자리를 자동으로 잃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 항상 불안정해요. 박양순 씨처럼 가정을 방문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한 가정당 4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다 보니 운이 나쁘면 일자리가 자주 끊기고 생계형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르신이나 보호자 사람을 많이 또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이런 스트레스는 딱히 저희들은 풀만한 것이 없고 또 아무래도 보이지 않게 쓰는 일이 많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박양순 씨 외에 다른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일까? 서울 동부지역 요양보호사들의 모임을 찾아가 평소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물어봤다. 업무 범위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가사일이고 모든 일을 다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급자 집에서도 보호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대우를 해주실 때 그 요양보호사라는 대우보다는 무슨 그 가정부처럼. 제가 모시는 어르신께서 요양원을 가시게 되면 전 일자리를 잃는 건데요. 센터 쪽에서는 퇴사를 했다가 다시 일이 생겨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120만여 명 중 취업한 사람은 약 26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조사한 결과 낮은 보수와 낮은 사회적 인식, 고용 불안, 과도한 업무 등을 힘든 점으로 꼽았는데,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기준이나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은 없다 보니 요양보호사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일단은 처우에서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시고 직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처우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해결을 해주고 같이 지원을 해주는 이 요양센터에서의 역할이 사실은 전혀 거의 작동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의 오롯이 혼자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이곳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마침 센터를 찾은 한 요양보호사분, 어떤 일로 찾아온 것일까? 제가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도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취업 상담하러 왔습니다. 퇴직과 이직이 잦은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취업 상담과 직무 상담은 기본. 이를 통해 겪은 고충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데.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직접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인 소진 이런 것들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충을 같이 상담하거나 지원할 그런 곳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가 2013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런 센터를 열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요양보호사들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스트레칭 마음 건강 교실 등 스트레스 해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라인 댄스 같은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참여, 요양보호사로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트레스도 풀고 이제 뭉친 근육도 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서로 오시면 이것저것 정보 교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돌봄 전문 인력이란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는데, 이렇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개인적으로 떨어져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쉼터에 같이 모이면 정보도 서로 주고받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활동을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라인 댄스를 하면서 굉장히 좀 흥겹고 생활에 좀 활력소, 그래가지고 또 마음의 청춘,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주 즐거워요. 현재 황인자 국회의원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력을 막고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겪는 문제와 이 권익 침해되는 부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요양보호사분들이 또 현장에서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지원도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처우나 아니면 또 이 고용 안전과 관련해서 법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국민입법 제안, 요양보호사의 근무 조건과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없어 여전히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를 위해 구체적인 처우 개선 관련법 마련을 제안한다. 진정한 돌봄의 가치는 대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요양보호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위해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